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원도의 오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People Inside.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제가 요즘 아주 부러워 죽겠습니다. 이분.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드시는 분이십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요리사는 또 아니세요. 더 궁금하신가요? 바로 이분입니다. 맛 칼럼니스트 1호 황교익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예, 좋습니다. 뭐 요즘에 뭐 네. 텔레비전 틀면 막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이것도 겸손하게 또 얘기를 하시네요. 네. 우선 네. 우리 황 선생님을 보고 맛 칼럼니스트 1호라고 그러잖아요. 맛 네. 칼럼니스트. 네. 맛 칼럼니스트가 뭐예요, 도대체? 네.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음식에 대한 글을 제가 그러니까 농민신문사 다닐 때부터 외부에다가 이렇게 썼었는데, 네. 그 외부에서 연재하는 물이었는데, 기자가 이게 매체가 다른데 이게 또 뭐 이쪽 다른 매체 이름 기자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좋지가 않으니까 이름 하나 좀 만들어보자. 그럼 만들어서 주면 좋겠다. 네. 그랬죠. 그런 만들어서 준 게 그 막 칼럼니스트였어요. 그 처음에 저는 이게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맛이라는 우리말과 칼럼니스트라는 영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니까 뭔가 이렇게 짬뽕이 된 듯한 좀 어색했었어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다르게 뭐 마땅하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을 직함으로 표현할 게 없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우리 맛 칼럼니스트를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PD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분이 정말 맛있는 집에서 만나자고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여기는 제가 그 사단법인 끼니라는 그 단체에 제가 장을 맡고 있어요. 그 제가 뭐 잘나스가 아니라 그 우리 사단법인의 그 조직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옹립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공간에서는 이제 음식 문화와 관련되는 일반 강좌, 그다음에 음식 요리 강좌도 조금씩 하고 있고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이슈를 갖다가 던지고 새로운 과제들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끼니라니까 약간 좀 기분이 생각나가지고 한 끼니 뭐 끼니를 못 때우게 우리는 그 음식과 관련되면 보통 이제 미식,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보통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특별한 음식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가끔씩 외식하는 것, 뭐 맛있는 음식, 외국 음식 먹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저는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그 한국인들이 매일 삼시세끼 먹는 이 끼니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 행복하게 먹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했습니다. 평소의 삶 속에서 그렇죠? 뭐 대단한 무슨 뭐 크다란 행사가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접 요리도 하세요? 저는 요리는 안 합니다. 꼭 애들 시키고 맛만 보여. 제가 표현을 좀 얄밉겠습니다만. 제가 요리까지 하게 되면 또 요리사들이 저를 또 시샘할 것 같아서 요리하는 것은 안 보여줍니다. 따로 영역을 남겨놓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제 발전 상황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뭐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가 넘으면 해외여행이 뭐 시작되고 뭐 뭘 하면은 그다음에 뭐 골프를 막 치고 뭐 한 3만 달러가 되면은 캠핑을 더 좋아하고 뭐 요트를 타고 이런다는 거 하는데 2만 달러가 넘으면 음식에 맛있는 데 관심이 있군요. 그러면 지금 소위 먹방 쿡방은 자연스러운 흐름인가요, 이게? 2만 달러가 우리는 지금 2만 8천 정도 돼요. 한 3만 달러 가까이 되죠. 3만 가까이 벽을 이제 넘겠다 그러는데 이게 좀 외국의 사례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소득이 상당히 높은데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사교육? 그렇죠. 사교육비, 온 국민의 고민거리. 아파트, 또 집값이 비싸죠. 또 의료비, 노후 대책 이런 데 써야 되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그냥 다 들어가고 먹을거리에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좀 적죠. 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한 6,700원, 800원 이 선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하겠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지금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그냥 한 끼 때우는 식사가 그렇죠. 아직도 흔하다라고 보는 거네요, 결국. 소득 수준에 맞지 않게 음식의 질이 좋은 것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또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먹방, 국방이 유행하는 거라고 그래서 봐야 역으로 되겠죠. 오히려 맞습니다. 대리만족. 대리만족 맞습니다. 이 상업 방송이라는 게 시청자들한테 결핍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딱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대리만족해서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먹방 국방이나 뭐 연애 결혼하는 거 대리해서 보여주는 거나 아기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방송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지금 한국인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야,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정리가 싹 돼버리네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먹방 국방이라는 게 요즘에 소득이 올라가니까 맛있는 거 많이 찾으러 다니니까 저게 유행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그걸 오히려 못해서 유행이 되는 거군요, 먹방 국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은 이렇게 그 쾌락을 이렇게 복사하고 감정을 복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먹방 국방을 보면 음식을 보여주는 방송이 아니죠. 음식은 잠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먹는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이런 것을 보여주죠. 재밌게 하는. 그래서 맛있어 최고예요. 뭐 이런 표정. 음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표정, 목소리 이것만 가지고 시청자들은 내가 먹은 듯이 그 쾌락을 느끼는 거죠. 일종의 그게 푸드 포르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맞네요. 명쾌했습니다. 도대체 맛이 뭡니까? 맛. 맛은 혀에서 느끼는 그 오미와 후각 이것으로 이제 맛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런 거죠. 내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구별해서 먹게 하고 거북한 것, 병나거나 탈날 수 있는 것은 100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장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통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맛을 느끼는 혀에서 단맛, 쓴맛, 신맛, 단순, 신, 짠맛 요거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옛날에 단순, 신짠 맞죠? 그다음에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그건 통증이다. 통각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요즘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뭐가요? 감칠맛이. 감칠맛. 그러니까 혀에서 느끼는 미각세포 중에 감칠맛을 느끼는 미각세포도 존재한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감칠맛은 조미료가 최고인데. 그렇죠.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 감칠맛이 나는 성분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그게 이제 MSG죠. 그 5가지 맛이 나는 것은 제각각으로 지금 기능을 하게끔 몸에 필요한 것을 먹고 밀어낼 것은 밀어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짠맛은 미네랄, 소금은 미네랄이거든요. 그 미네랄 중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 NaCl을 먹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단맛은 탄수화물의 맛이거든요. 그 몸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기게 되어 있고요. 감칠맛은 보통 단백질이 분해돼서 나오는 맛이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이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냥 먹게 만들고 이거는 먹어야 돼 하고 혀에서 느끼게끔 해놓은 거죠. 근데 신맛과 쓴맛은 원래는 금기입니다. 입이 거부하라고. 그렇죠. 신맛은 부패된 맛. 이거 먹으면 탈날 수 있어 하는 거고, 쓴맛은 독성 물질이고요. 약이나 독은 쓰죠. 그래서 몸에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쓴맛이 납니다. 이 원래 신맛과 쓴맛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먹고 있죠. 이것이 이제 다른 동물과 미각에서 달라진 지점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존재예요. 육식 동물로서도 별로 이렇게 능력이 없고요. 초식 동물로서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 능력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먹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그냥 입에 들어오는 대로 다 먹어내자. 그런데 쓰고 쉬고 이상야릇한 냄새 나는 것 이것도 먹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다가 쾌락을 붙인 거죠. 이것을 먹는 것으로 달고 짜고 하는 이런 동물적인 쾌락이 아니라 인간만의 또 다른 쾌락의 영역을 만들어내고요. 그게 흔히 말하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맛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단맛, 요건 단맛이야, 요건 쓴맛이야, 신맛이야, 짠맛이야, 감칠맛이야. 네. 그런데 맛있다, 맛없다는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관적이죠. 그런 입에서 가지고 있는 틀은 다 절대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예. 미맹이라는 태생적으로 이제 조금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거 외에는 다 비슷한데 거기에다가 어떤 틀을 입혔는가에 따라서 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모양을 잡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맛은 다 각각이 달라지는 거죠. 기호가. 누구 어머니 밑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는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쾌락이 어떤 구조로 아기한테 들어왔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쓰면서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엄마 숫자만큼 있다. 이 표현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흔한 진짜 표현이죠. 그런 거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고 기억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엄마만 음식을 했으니까 집에서. 그 이유가 엄마가 처음으로 음식이 쾌락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좀 먹이다가 애기 뭐 다음에 이제 그 이유식 단계 들어가겠죠. 그러면 입에서 그냥 씹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먹이고 그러죠. 먹이면서 이래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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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더 먹게 해주려고. 그러죠. 그 애기는 이렇게 음식을 먹일 때 음식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애기는 엄마를 바라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맞아, 눈 마주치면서. 그렇죠. 엄마가 보여준 그 쾌락을 음식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과 비슷한 음식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엄마의 그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우리 엄마 음식 같아, 뭐 이러면서. 그렇죠. 머리가 먹는 거군요, 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작업이 보통 7살까지 일어납니다. 심리적 이육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600만 년, 700만 년 동안에 문명을 이루기 전에 살 때 보통 7살 무렵 되면 스스로 독립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가서 밖에 나가보면 뭐 독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위험한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가르쳐 준 거, 엄마가 먹인 것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맛은 엄마가 가르쳐 준 맛은 평생을 가고요. 그렇게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으로 평생을 맛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제가 쓸데없는 곁길로 나가서 죄송하고요. 그날도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 우린 현관 앞을 서성이다가 다시 작은 집방 안으로 들어가 난로 앞에 마주 앉았지. 그날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날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시간이 흐르면 그 어떤 기억도 모두 다 엉키고 마니까 널 위해. 지금 이 세상의 대한민국에서는 이 음식이 맛있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무게감은 우리 황교익 선생께서 주시는 거겠네. 가장 신뢰감이 가니까. 그러려고 하죠. 되도록이면 네. 그 음식의 맛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대로 머릿속에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자연에서 나오는 그리고 농사 지었고 어촌에서 의로 작업하고 하는 이런 것을 근 20년 넘게 내
보고 취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절정일 때 가장 맛있을 때 그 맛의 포인트를 제가 그 나름대로 그쪽에 생산자분이 물론 제일 잘 아시지만은 두루두루 그냥 다 아는 것은 제가 잘 안다고 보고요. 그 맛에 대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 마칼럼니스트로 해야 되는 그 책무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예. 시청자들한테 쏙쏙 머리에 들어오게끔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걸 중간에 지금 얘기 직접 하셨는데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랬다가 맛칼럼니스트로 변신이 됐더라고요. 예. 왜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원래 농민신문사에서 기자로 농민신문, 일했고, 네. 그 12년 있었는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 물론 농사라는 게 1년 내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농산물 생산 현장에서 이제 보면서 이 먹을거리가 1차 산물이 사람이 먹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만 내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재밌겠다. 그러면 사람이 음식들을 만들고 먹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풍부한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농산물, 1차 산물에서 먹을거리로 이렇게 관심을 좀 바꿨죠.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계속 취재하다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먹을거리와 관련되는 전문 글쟁이는 없었고요. 네. 그 일을 시작한 게 92년인데, 네. 음식 전문 기자라는 것도 사실 없었죠. 그때는 뭐 소설가나 뭐 홍성규 선생이나 뭐 이런 분이 재미삼아 그냥 식당 소개하는 이런 거를 썼었는데, 그거는 조금 그거 넘어서 이제 음식의 재료가 생산되는 현장들, 그다음에 그 음식이 왜 지역에서 그런 음식이 발달했는가, 사회적 문화적인 맥락들 이런 것을 이제 글로 쓰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의외로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럼 대학에서 전공도 전혀 음식 마다그로 상관없는 예, 거죠? 저는 신문방송학과 나왔고요. 아, 신문방송학과 나오고 기자된 거는 당연히 좋은 코스로 가신 건데. 그런데 음식에 대한 공부는 또 따로 많이 했죠. 나중에. 예, 그 각종 그 레시피 책들, 그다음에 음식 관련 책들, 음식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잡다한 뭐 인문사회 서적들 그냥. 그때는 국내에서는 사실 뭐 그만한 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책들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면 어린 시절에 그 어른들이 별로 안 예뻐하는 입 짧은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 까다로운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예민한? 네,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까탈스럽고. 까탈스럽고 뭐 같은 거 두 끼 안 먹고. 맞습니다. 그렇죠. 야 어제 아침에 먹던 국 남은 거 있어 먹어. 그러면 안 먹어 이러고 하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제 선친이 그랬어요. 그런데 선친이 그 반찬 이렇게 아침에 나온 게 점심에 나온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어머니는 굉장히 힘드셨죠. 네.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아마 제가 좀 까탈스럽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저 양반 까탈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셨어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음식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먹어줄 사람도 없는데 왜 하냐. 왜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네들 마누라한테 가서 먹목이 달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음식하는 재미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요즘 음식 안 하시고 굉장히 많이 심심해 하실 거예요. 재밌습니다. 그럼 우리 맛칼럼니스트 황교육 씨가 생각하는 맛의 기준은 뭐예요? 맛은 우리가 먹는 것은 다 자연에서 오거든요. 자연이죠. 맛있다라는 것은 그냥 입에 닿는 그 느낌이 아니라 그 음식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농업 현장이나 뭐 바다나 강이나 자연의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겠다. 어떻게 싹이 올라오고 어떻게 열매가 맺고 어떻게 물고기가 살찌고 알을 베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 상상이 가능하면 그 음식의 맛은 확 달라집니다. 낙지를 가지고 이거 낙지 맛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낙지가 산란기에 들어와서 아주 살이 쪄, 아주 막 다리가 굵잖아,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확 느끼죠. 아, 낙지가 지금 산란기에 들어와서 살을 막 찌우는구나. 가을 낙지는 이제 산란을 끝나고 어린 낙지가 조금 막 움직일 때야, 이게. 지금 이래서 세발 낙지라 그래. 한 입 쏙 먹기 좋아. 부드럽지 않아? 자, 낙지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맛은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을 이해하는 일이 네. 맛을 느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갑자기 지금 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황 선생님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요리하시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집사람이 네. 공공연하게는 아니고요. 저한테 이제 가끔씩 협박의 말을 합니다.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 그냥 끝나. 네. 황교익이 입이 얼마나 허접한지 말이야. 내가 한번 공개해. 뭐 이런 협박을 하는데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엄마의 맛으로 입이 적응을 하면서 살죠. 엄마께 제일 맛있다 하는데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하고는 멀어지지 않습니까? 네. 아내의 음식이 그렇죠. 최고의 음식. 아내한테 길들여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야죠. 네. 그렇게. 생존 방법. 생존 방법은 비슷하구나. 그럼 뭐 집에서는 음식이 요거 해서 까탈 부리지 않으시는군요. 네. 힘들죠. 네. 이게 맛있다라고 주어지면 그냥 네. 저는 맛있게 알겠습니다. 맛있는 줄 알고 네. 먹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황교익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네. 강원도 명예도민이시더라고요. 예, 명예도민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산 사람이 강원도 명예도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한 4, 5년 됐나요? 도지사님이 네. 강원도에 있는 뭐 산물 음식들 네. 이런 것을 좀 열심히 좀 홍보를 해줬다. 그러면서 명예도민증을 아주 자랑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첩에 항상 넣고 다니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원도 그 특별하게 많이 홍보를 제가 많이 다룬 듯해요. 글로도 많이 썼고요. 이유가 강원도는 자연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지역, 뭐 전라도 남부 일부 지역 이쪽에도 자연 조건이 상당히 좋지만은 산업화로 해서 닫힌 지역이 강원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아직도 청정하고요, 물 깨끗하고요, 바다 깨끗하고요. 너무 좋죠. 그런 데서 나오는 그 먹을거리들은 너무 좋은 것들이죠. 재료 자체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걸 많이 알려준 것을 이제 큰일 하셨네요. 큰일. 그럼 명예도민 되면은 뭐 교통법 위반에도 봐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혜택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도립공원 뭐 이렇게 출입할 때 그거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그 정도는 없어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게 얘기합시다 여기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 보고 계실까요? 네네네. 뭐 그것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가끔 강원도에 취재를 가거나 이럴 때는 이거 보여줘요. 보여드립니다. 이래가 저 도민입니다. 강원도민들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선 강원도 전체 말고 춘천 그러면 네. 일단 자랑하는 음식이 막국수, 닭갈비잖아요. 대표적인 게. 네, 그렇습니다. 그 매력 있는 음식으로 보시나요? 딱 보시면? 뭐 보이죠. 칼럼니스트가 보시기에. 특히 닭갈비는 이렇게 팬에서 이렇게 볶는 방식도 물론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닭불고기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골목골목에 아직 남아 있는데 숯불에 구워주는 거. 이 방식은 사실 그러니까 양념하기도 그렇고 구워 먹는데 뭐 숯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더 복잡한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맛있잖아요. 숯불에 구워 먹는 게. 저도 그거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요. 그 음식이 사실 많이 좀 사라졌어요. 숯불 닭갈비, 그러니까 닭갈비가 아니라 닭불고기라는 이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구석구석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게 춘천을 좀 더 정겹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아직 10년 전에 갔는데 20년 전에 갔는데 다 그 집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드럼통에 이렇게 해서 그냥 굽고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거기에서 막걸리 소주 마시고 뭐 이러는 게 그게 재미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맛을 음식을 먹을 때 음식 재료의 맛을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양념이 많은 것보다 음식 재료의 맛을 즐기는 편이에요. 고기면 고기, 회면 회 이렇게. 근데 아니면 또 양념이 잘 버무려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그 양념으로 잘 버무려져서 맛있는 음식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 음식은 대체로 이렇게 양념이 너무 많죠.
달고 짜고 맵고 하는 이 세 개의 양념으로 버무려진 것들 그 대부분이 저 집에서 드시는 한번 반찬 한번 보세요. 이게 밥국 외에 보면 다 달고 짜고 맵고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다 불그스레해요. 그렇지. 얼핏 보면 한식을 보면서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식을 좀 분별 있게 먹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서 좀 빼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매운 것부터 좀 빼야 돼요. 한국 음식은 맵다라는 이 관념은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근거 없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매운 것을 좋아한다? 아닙니다. 아니 고춧가루 쓴 것이 임진왜란 이후라면서요. 그렇죠. 그때 고추가 그렇죠. 들어왔다면서요. 매운 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한 200년 정도 동안에는 독초라고 여기고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1700년대 중반쯤이나 그때부터 이제 고추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붉게 색깔이 바뀌는 것은 1980년대 이후입니다. 자꾸 자극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니까 단맛이 많이 붙거든요. 네, 매운 음식들 다 보십시오. 다 답니다. 떡볶이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자극적인. 그러니까 또 짠맛도 강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맵고 달고 짜고 하는 그 음식들이 한국 음식의 주종이죠. 그래서 매운 것부터 먼저 줄이시면 오히려 잘못하면 음식 맛을 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죠? 매운 거 무조건 고춧가루 써야 될까? 멈칫할 때 있죠. 고춧가루 쓸까 말까 할 때 이때는 과감하게 쓰지 않는 게 예. 음식 맛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뭐 가까운 시일 안에 아니면 먼 장래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한다면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세요? 평생의 일은 그러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밥 먹을 수 있는 그걸 어떻게 하면 원래 행복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행복은 멀리 미래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행복하면 인생 전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간순간 행복하다는 게 보면 하루에 삼시세끼 먹고요. 그 중간에 간식 먹고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한 7, 8끼는 보통 먹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면 하루가 행복할 거고요. 그러면 평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만이라도 음식을 먹을 때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제 평생의 화두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1호 맛 칼럼니스트로서 그런 행복도 주시고 또 한식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리는 데도 좀 기여 좀 해주시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는 뭐 입맛이 많이 발달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때는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제일 맛있을 때도 있고 한데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이란 뭡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가장 맛있는 것은 배고플 때 먹는 거죠. 이야, 정답 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배고프면 다 맛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통 배고프지 않을 때 가장 맛있는 것은 사실 그런 거죠. 자기 혼자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음식을 받쳐주는 음식이 매력이 있어요. 저 같으면 밥 같은 거죠. 밥은 단독으로 먹으면 사실 맛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반찬들, 국도 있으니까 그게 먹음직하거든요. 밥은 사실 밥이 주체이고 반찬이나 국이 부우 같지만은 맛으로 보자 그러면 그 반찬과 국을 맛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뒤에 받침을 해주는 거거든요. 밥이 제일 맛있죠. 그걸 조금 틀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란 뭡니까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지금 이 계절이 어떤 계절이 지금 이 시간이 어떤 계절의 어떤 자연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그 제철 음식이라는 그런 음식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아 벚꽃이 폈구나. 이제 벽이 싹이 올라왔구나. 네. 이제 오동나무 잎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렇게 자연을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도다리 쑥국 생각나는데. 봄 되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쭈꾸미도 먹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하면 난 정말 녹아요